피고세 이후 40년까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 효과 시정의 유일한 답인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만 1960년대 영국의 로널드 코즈라는 신의 경제학자가 정부 개입 없이도 외부 효과 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포합니다. TV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도 논문을 작성하고 미디어에 나와 광고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솔루션은 만약 오염물질 피해자가 그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 비용이 그가 받은 피해액보다 충분히 작기만 한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막으려는 행위를 스스로 하리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죠? 코즈는 다음과 같은 직관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하나의 마을을 생각해 봅시다. 농사를 짓는 농부와 소를 방목하며 키우는 목축업자가 있는데 목축업자가 방목시킨 소가 농부가 키우는 배추를 자꾸 먹어 치우면서 농부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마을이 무정부 상태라고 친다면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농부가 간단한 못질 몇 번으로 펜스만 친다면 농작물의 피해를 스스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못질, 간단한 펜스를 치는 행위 비용이 소떼로부터 얻는 피해액보다 충분히 작다면 스스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원리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경제 주체 즉 오염물질의 생산자와 피해를 받는 사람의 사적인 협상만으로도 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 효과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는 시장 실패가 발생해도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이론으로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다음의 예로 그의 이론을 살펴봅시다. 딕이 스포트라는 강아지를 기릅니다. 그리고 스포트가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집 제이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 경우 딕이 강아지를 동물보호소로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제인이 매일 밤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며 밤잠을 설쳐야 할까요? 어떤 결과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총잉여가 더 증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디귿. 이에 따라 사회계획가는 우선 딕이 느끼는 혜택과 제인이 받는 고통을 비교해보며 두 가지 가능성을 저울질해 볼 것입니다. 혜택이 고통을 초과한다면 딕은 계속 강아지를 기르고 고통이 혜택을 초과한다면 딕은 강아지를 동물보호소로 보내야 합니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시장은 스스로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인이 딕에게 강아지를 처분하면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합시다. 이때 보상액이 강아지를 통해 얻는 혜택보다 크다면 딕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제인이 제안한 보상액이 $600라면 두 사람은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딕이 수락할 경우 이 거래로 딕은 $100의 잉여를, 제인은 $200의 잉여를 누리게 되죠. 물론 제인은 딕이 받아들일 만한 가격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딕은 $1000의 즐거움을 누리는 반면 제인은 $800의 괴로움을 받는다고 합시다. 이 경우 딕은 $1000 이하의 어떠한 보상 금액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 제인은 $800 이상의 어떠한 금액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혜택과 고통을 모두 감안하면 이 결과 또한 효율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딕에게 지저대는 강아지를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제인에게 편안히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없이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인에게 법적으로 딕의 강아지를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권리가 제인이 유리하다는 것 외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경우 딕은 강아지를 기르는 대가로 제인에게 보상해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협상을 통해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의 주체만 달라질 뿐입니다. 어떤 경우든 두 사람은 협상을 통해 외부 효과를 해소하게 되고 결국 딕이 강아지를 통해 얻는 혜택이 제인의 고통을 초과할 때만 강아지를 계속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코즈의 정리는 이론상 명쾌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민간 주체들이 외부 효과 문제를 항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고 이 합의를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만 성립하죠. 때때로 협상 과정에는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래 비용이란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앞의 예에서 딕과 제인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을 고용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이득이 통역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작다면 딕과 제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요인이 없습니다. 또 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협상이 결렬되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상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는 동안에도 개 짖는 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